안녕하세요. 문제풀이반은 토요일 날은 정규 수업을 하고 일요일 날 보강을 좀 합시다. 일요일 보강은 진도가 좀 느리면 매주 보강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진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나중에는 격주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쉬도록 할게요. 근데 숨이 차가지고 문제풀이는 이론을 정리하는 겸 해서 먼저 피트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MD 문제를 풉시다. 그리고 임용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임용도 반대로 가지. 객관식 문제 하고 그리고 주관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건 뭐 선택이니까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매년 처음 재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니까 작년에도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론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좀 성공했는 것 같아요. 이론 총정리를 할 때 좀 짧게 집약해서 했는 것 같은데, 작년엔 좀 실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재작년처럼 좀 되도록이면 좀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으로, 긴 설명 없이 필요한 것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와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되고, 자기가 이론에 대한 것을 총정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수요일 날은 수강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얘는 내가 보충으로 혹시나 문제풀이만 듣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론을 한 번 더 다루어 주는 것이니까 각자가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트부터 문제 하자. 16페이지 21번. (21번) 문제의 내용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내용학 문제의 주제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생물 교육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검정을 위한 실험이다. 시험관 1, 2, 3에 1% 녹말 용액을 450 마이크로리터씩 넣는다. 가의 시험관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시험관 1은 아밀라제를 처리했다. 얘는 처리군인, 실험군이 되겠지. 여기서 시험관 3이 정류수를 넣었으니까 얘는 대조군인 음성대조군이 되겠지. 얘는 처리군이고, 처리한 변인이 아밀라제이면, 이때 아밀라제는 기본적으로 동통으로 들어있는 녹말에 대해서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너무 세세하게 따지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험관 1에서 아밀라제에서 녹말이 분해가 되어 생성된 당이 무엇인지를 써라. 그 미친놈입니다. 그렇지 않나? 아밀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밀라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알파 아밀라제이면 얘는 크게 잘라줄 것이고, 베타 아밀라제이면 두 개씩 잘라주게 될 것이고, 혹은 얘가
엑소글리코시다제이면 포도당이 생성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치? 또한, 야, 사실은 여기 이 용액에 대해서 50 마이크로리터만 집어넣으면 아밀라제가 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분해가 안 돼. 그것도 좀 미친놈처럼 들리지 않아?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이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혹시 여기 아밀라제가 상했으면 어떡할까? 혹은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은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함정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미친놈들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만 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고에 대한 것은 계속 교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왠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하자 그랬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녹말이 당으로 분해가 되게 된다. 시험관 2는 셀룰라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군과 이 실험군 S 차이점은 아밀라제는 녹말 가수분해 효소이고 셀룰라제는 녹말 가수분해 효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녹말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시험관 3은 정류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음성 대조군이라 하면 되겠지. 다에 나의 시험관을 37도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즉 반응을 일으킨다. 라에 다의 시험관 1에서 3에 베네딕트 용액 2ml를 넣고 95도씨에서 반응시키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얘는 베네딕트 반응이 기대치와 관측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 조건이 되겠지, 그치? 일본 시험관에서 얘는 황적색이 되었다. 황적색이 되었다는 말은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다가 되겠지. 반응이 일어났다. 3번은 정류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1번과 3번에 대한 실험만 수행을 했다라면 이 실험에 대한 가설은 뭐가 되지?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정가설은 뭐라 하면 돼? 녹말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다. 가 되겠지, 그지? 근데 가설이니까 분해될 것이다 라고 굳이 하지 않고 분해된다라고 하면 되지. 녹말은 아밀라제에 의해 지금 이것은 내용화 문제는 아니지, 그지? 가설을 검증하려면 정가설에 대한 무엇을 설정을 해야 돼? 그치, 귀무가설. 영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지. 영가설은 뭐라 하면 돼? 녹말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다.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지금 고2라 그랬지. 고2가 이제 생물을 공부할 때 이거 하더라고. 문제에서 철수가 녹말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 가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정가설이 되게 돼. 이게 정가설이 되게 되면
얘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변인을 추가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음성 대조군이 되는 것이지. 얘는 실흥군이 되는 것이지. 물론 이건 말이 안 되긴 한데, 만약에 철수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되지 않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증가설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아밀라제를 처리한 것이 뭐가 되어야 돼? 그치?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다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니까 아밀라제를 처리한 것이 대조군이 되게 되면 얘는 뭐라 해야 돼? 양성 대조군이 되는 것이지. 대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행군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물론 내용화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가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기대치가 필요한 거지. 이 기대치를 무엇을 통해서 설정을 한 거야?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설정을 한 것이지. 베네딕트 반응은 카보닐을 산화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화학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은 당 검출 반응이 아니라 카보닐에서 카르보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알데하이드, 또 하나는 키톤, 케톤. 그래서 이제 이 카르보닐에서 알데히드와 케톤을 구분하기 위한 반응이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물에서는 얘를 무엇으로 이용한다 그랬어? 당 검출 반응으로 이용한다 그랬지, 그치? 왜냐하면 생물의 경우에는 알도오즈와 케토오즈는 단순한 알데히드, 모노알데히드, 모노케톤만이 아니라 얘는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이거나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케톤이 하이드록시 알데히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원래는 원형은 케토우즈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에서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도우즈로 바뀌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지. 대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해요. 어떤 조건에서? 알칼리 조건에서. 기억 안 나?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림 또 그려야 돼?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자꾸 모르는 척 하면 내가 슬프잖아. 좀 아는 척 좀 해줘봐. 얘가 이름이 뭐지? 디글루코즈. 여기 3번 탄소의 OH가 왼쪽에 있어요. 5번 탄소의 OH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무엇을 결정해? 디츠다.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 표정들이 좀 심상치 않은데 너무한다. 자, 여기 얘는 탄소가 6개지. 탄소에 대한 번호는 여기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왜 하면 안 돼? 그냥 번호는 약속이야. 얘는 카이랄 중심을 가지고 있지. 입체 중심 탄소 몇 개? 2번, 3번, 4번, 5번. 총 4개. 입체 중심 탄소수가 4개가 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2의 4성, 2의 n성. n은 입체 중심 탄소의 총수가 총 입체 이성질체의 수. 입체 이성질체는 입체 중심 탄소의 모두가 입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거울상 이성질체. 입체 중심 탄소의 일부가 입체 배열에 변화가 있으면 얘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 정도는 우리 내용화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야 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의 배열이 바뀌어 있으면 얘는 에피머라 한다 그랬지, 에피머.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한다. 근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 같은 물질은 아니다. 이때 거울상 이성질체는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문자가 필요하다. 이걸 유기화학에서는 SR 체제를 사용을 하거나 DL 체제를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생물은 무원만 사용한다. DL 체제만 사용을 한다. D는 오른쪽이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치? L은 왼쪽의 첫 글자입니다. 얘는 오른손의 첫 글자이고, L은 왼쪽의 첫 글자이고, S는 얘는 SR에서는 S는 왼손의 첫 글자인 거고, R은 오른쪽의 첫 글자인 거고. 얘가 이제 오른손, 왼손 짝을 지을 때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을 짝을 지었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오른손과 왼쪽을 짝을 지어줬고 왼손과 오른쪽을 짝을 지어주니까 얘가 RL, SD가 아니라 DL, SR로 이제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D, 만약에 얘가 그대로 거울상 순대칭이 되게 되면 뭐라 하면 돼? L, D, 글루코즈. 얘도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얘도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에 있는 O와 반응하게 되면 얘는 사각형이 되게 돼. 얘가 반응하게 되면 오각형 고리가 형성되게 돼. 얘가 공격하게 되면 말 잘못했다. 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얘가 이 1번 탄소를 공격하게 되면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오각형 고리, 얘는 사각형 고리. 그래서 사각형이나 오각형보다는 육각형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형 구조의 알도우즈가 환 구조로 형성하게 되면 여기 이 O가 5번과도 결합하고 1번과도 결합하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수업하면 제 시간 내에 다 못 끝내는데 첫날이니까 그냥 다시 예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할게.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유가 안 돼요. 이건 이론 때 하는 것이지 문제 풀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날인데 표정들이 너무 이제 뻥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예전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론 총정리할 때 내가 실수한 것이 작년에 이렇게 수업하니까 이게 이론 수업과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 총정리할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 강의 때 다 했는 거잖아. 그지? 이걸 다시 또 재탕하는 것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참고로 미안.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번 강의 보강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제풀이 하고 수요일 날은 이론 총정리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론 총정리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 못 합니다. 이건 내가 이론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탄소가 5번과도 연결되어 있고, 1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번과 3번 탄소는 OH의 위치가 반대예요. 그래서 2번 탄소가 아래쪽에 있으면 3번 탄소는 위쪽에 있는 거예요. 4번 탄소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5번 탄소는 OH가 1번 탄소와 결합을 한 것이지, 그지? 그러면 이 위에 6번 탄소가 있는 거지. 이때 얘는 여기에 있는 이 C가 이 O와 결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H가 O와 결합을 하니까 하나는 H가 되고 하나는 OH가 되는 거지. 이때 이 OH가 얘는 단일 결합이니까 회전이 가능해.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O와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OH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여기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이성질체인 것이지. 얘는 작용기가 알데히드이면 얘는 작용기가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헤미아세탈이라 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글루코즈의 헤미아세탈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미아세탈이 육각형 고리야. 이 육각형 고리의 기본 OH 대신에 다 H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피란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피란이 뭐가 된 거야? 당이 된 거지. 그래서 얘를 피라노즈라 한다 그랬지. 그러면 글루코즈, 피라노즈 합성어가 글루코 피라노즈. 4번 탄소의 O가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 얘는 오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각형 고리는 프란이라 한다 그랬지. 프란이니까 오각형 고리는 글루코 프라노즈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정식 이름이 디글루코 프라노즈. 아니, 프란이 아니고 피란이니까 피라노즈. 미안해. 얘가 위에 있으면 6번 탄소, 가장 번호가 큰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라 하자. 얘가 밑에 있으면 다른 방향이 되게 되면 알파라 하자. 얘는 베타 디 글루코피라노즈. 줄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글루코즈로 하기도 합니다. 얘가 베타 글루코즈인 것이지. 그림을 주고 여기는 이 D체와 L체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이 이성질체는 거울상 이성질체. 여기에는 이 OH가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얘를 알로즈를 한다 그랬지. 그럼 디알로즈와 디글루코즈의 관계는 뭐라 하면 돼? 에피머라 하면 되겠지, 그지? 얘가 밑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알파 디글루코피라노즈야. 그러면 베타 디글루코피라노즈와 알파 디글루코피라노즈의 관계를 물으면 얘는 아노모라 한다 그랬지. 단어 외워야 돼. 우리 문제 대부분 다 단어 시험에. 이들의 이성질체의 관계는 아노모. 여기 이 작용기를 물으면 뭐라 해주면 된다고? 헤미아세탈. 알겠지? 얘는 헤미아세탈. 이들 둘의 관계는 이성질체로서 이와 같은 특이적인 입체 이성질체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 아노모. 되겠지? 여기에는 이 두 입체 이성질체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우리 몸에서도 이것과 이것의 반응은 효소에 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물질과 이 물질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가 알데히드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헤미아세탈형으로 바뀔 때 OH가 위에서 밑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베타 포도당도 존재하고 알파 디글루코피라노즈도 존재하고 디글루코즈 선형도 존재하더란 얘기야.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를 하이드록시 알코올기 카보닐 이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알칼리라고 하는 염기라고 하는 촉매가 존재한다라면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이것과 이것은 서로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조금만 이제 화학적인 감각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여기도 하이드록시 카보닐인데 그러면 이것도 위치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도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것이 바뀌는 가능성보다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수용액 하에서 얘가 3번 탄소로 자리를 옮긴 케토제는 농도가 극히 낮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알칼리에 의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얘는 무엇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이 효소를 뭐라 한다 그랬지? 이성질화 효소잖아. 이론 좀 공부를 하면서 해가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하면서 이론 여러 번 복습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도 물론 예습을 해오시고 문제를 예습을 해오는 동안에 다시 이론에 대한 것도 한번 예습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수업할 때 또 이론을 단편적이지만 또 할 거잖아. 그리고 마무리를 수요일 날 총정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3-4번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한 강의를 통해서. 그냥 수업만 듣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해당의 첫 번째 요소가 뭐지? 적으면서 하는 것은 초보자 때 하는 거고, 지금은 해당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첫 번째 대사가 뭐야? 헥소카이네이스. 자, 대사의 주체는 뭐라고? 효소. 생명현상의 주체는 단백질. 알겠지? 그러면 해당의 첫 번째 대사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야. 형이화학적인 것은 효소야. 효소 이름이 곧 해당의 첫 번째 대사야. 이게 헥소카이네이스. 두 번째는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되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것이 물론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겠지. 얘가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로 바뀐다고. 효소 이름이 6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지 않나?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슬프다니까. 그렇잖아. 6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소가 PFK1 포스포 프럭토즈 카이네이스. 근데 요즘은 포스포 프럭토즈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프럭토즈 포스페이트라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인산과당 키나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해?
과당 인산 키나제라고 번역을 하지, 그지? 네 번째 효소는 알돌 축합의 반대라 그랬잖아. 알돌라제. 그래서 F16BP가 알돌라제에서 쪼개지게 되면, 알돌 축합은 무엇을 알돌 축합이라 하냐면,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두 카보닐이 합성이 되는 반응을 알돌 축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카보닐의 두 카보닐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서로 합성되는 반응이 알돌 축합이면, 이것의 반대 반응은 얘를 쪼개게 되면 하나는 알도우즈, 하나는 케토우즈가 되는 거예요. 알도우즈 이름이 글리셀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 G3P,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포스포글리셀 알데하이드 PGAL. 케토우즈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DHAP. DHAP는 케토우즈, G3P는 알도우즈. DHAP가 다시 뭐로 바뀌어? G3P로 바뀌어. 이때 효소 이름은 3탄당 인산 이승질화 효소. 같은 효소잖아, 둘 다. 하나는 6탄당 인산을 바꿔주는 것이고, 하나는 3탄당 인산을 바꿔주는 것이고. 이렇게 G3P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반응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주무시지 말고 해당은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적어놔. 알겠지? 기억되지 않을 때 바로 해야 돼. 그래야지만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해당 효소들은 다 외우라 했는데 다 외워야 돼. 얘는 G3P 디하이드로게나제, 옛날은 PGAL 디하이드로게나제. G3P가 뭐로 바뀌는 거야? 13BPG로 바뀌는 거지. 13BPG가 뭐로 바뀌는 거야? 3PGA. 이때는 PGA 카이네이스를 하면 되지. 3PGA가 2PGA. 이제 3PGA가 2PGA가 되게 되면 3번 탄소의 인산기가 2번 탄소로 자리를 옮긴 것이니까 이것도 이승질화 요소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승질화 요소는 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 번호가 다르다 해서 얘를 자리 옮김 효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인산기 자리 옮김 효소가 되는 거예요. 2PGA가 뭐로 바뀌어? PP. PGA가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에놀화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에놀라제. PEP가 피루베이트, 얘는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스. 해당 효소들은 쭉 알겠지. 꼭 손으로 안 적어봐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질 만큼 하셔야 돼. 생물은 그냥 내가 책에서 봤다, 이거 봤다, 안다가 아니라 그려낼 수 있을 때 내가 생물을 안다가 성립한다 그러지, 그렇지?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화학은 알데히드와 케톤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산화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생물에 가져오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얘는 케톤인데 옆에 하이드록실기가 있으니까 하이드록시 케톤은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하이드록시 알데히드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용액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프럭토즈, 과당을 넣었는데 과당 용액인데도 불구하고 알칼리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과당 용액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글루코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이 글루코즈에 여기 이 부위가 반응을 해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은 생물에서는 뭐라 그랬지? 당 검출 반응이라고 그랬지. 대신 당 검출 반응이라 해서 모든 당을 다 검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설탕, 또 하나가 트리할로즈. 설탕은 포도당의 1번과 프럭토즈의 2번이 서로 반응을 한 거지. 그러면 둘 다 헤미아세탈이 반응을 해서 아세탈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헤미아세탈이 남아있질 않아요. 베네딕트 반응은 헤미아세탈에서는 반응할 수 없다 그랬지. 헤미아세탈이 무엇으로 바뀌어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알데히드로 바뀌어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데 얘는
글루코즈의 1번과 프럭토즈 2번이 서로 헤미아세탈이 반응을 해버렸으니까 둘 다 아세탈이 된 거야. 트리할로즈는 글루코즈의 1번과 글루코즈의 1번이 서로 반응한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두 헤미아세탈이 아세탈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알데히드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2당과 트레할로즈라고 하는 2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말토즈라든지 혹은 락토즈라든지 혹은 셀로비오즈와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전부 헤미아세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헤미아세탈이 알데히드로 바뀌어가지고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2당인데 말토즈는 엿당이라 해도 되고 메가당이라 해도 되고 메가당이라든지 혹은 락토즈, 젖당이라든지 혹은 셀로비오즈는 우리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셀로비오즈예요. 셀로비오즈는 언제 생긴다 그랬지? 셀룰로즈가 셀룰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될 때 이때 생성되는 2당이 셀로비오즈, 3당이면 셀로트리오즈로 하면 됩니다. 이들은 전부 헤미아세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들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때 베네딕트 반응은 알데히드가 카복시가 되는 것이니까 이 작용기에 변화는 뭐라 하면 되지? 산화라 하면 되지, 그지? 여기에 O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 O가 들어가면 산화 아니야? O가 들어갈 때는 O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산화는 H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가도 뭐가 돼? 산화가 되는 거지. H는 얘는 체외각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 반응할 때 전자 하나씩인 거지. 산소는 체외각 전자가 6개니까 하나의 원자가 반응할 때마다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산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수소는 2개가 되는 거예요. 대신 수소는 체외각 전자 하나를 지가 다른 놈인데 줄 수 있는 거지. 전자 주계로 작용하는 거지. 산소는 지가 6개를 8개를 만들려니까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전자 받계로 작용하는 거지. 되겠지? 전자 받계니까 지가 전자를 받는다, 전자를 빼앗는다가 되는 거지. 전자를 빼앗는 것, 뭐라 하는 거야? 산화제인 거지. 전자를 주는 것, 전자 주계는 그렇지. 얘는 환원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산소를 받으면 산화가 되는 거지. 산화가 된다는 말은 자신은 다른 놈을 환원시키는 놈인 거지, 환원제. 그러면 산화가 되려면 산화시켜주는 놈이 필요한 거지. CuSO4.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CuSO4 자체를 외우라 했었는데, CuSO4. CuSO4니까 SO4가 어떤 상태야? E- 상태야. 그러면 Cu는 어떤 상태가 돼? E+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것이 Cu2O가 되는 거지. Cu2O면 O는 뭐가 되는 거야? E-인데 Cu가 2개가 있으니까 각각은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Cu E+ 상태가 Cu 플러스 1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Cu의 변화는 뭐라 하면 돼? 전자를 받아들였으니까 환원인 거지. 얘는 지가 환원되는 것이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인 거지. 여기에서 순반응이 전자가 하나가 들어온 거지. 여기에서는 순반응이 전자가 몇 개가 나간 거야? 그지? 산소 하나가 전자 2개라니까. 산소 하나가 전자 2개라니까, 2개. 그러니까 실제는 ECU2+가 ECU1+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전자가 개수가 맞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 응. 이때 얘는 산화된 상태고,
얘는 환원된 상태야. 구리가 산화가 된 상태가 어떤 색깔? 그렇지? 얘가 산화가 된 상태가 붉은색 계열. 근데 약간 노란색을 띠는 붉은색 계열. 그래서 황적색. 근데 붉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얘가 갈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황적색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황갈색이라 하는 것이고, 이걸 두고 황갈색이 참이냐 황적색이 참이냐라고 묻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냥 황적색이라 하면 황적색이라 하면 되고 황갈색이라 하면 황갈색이라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청색이라 해도 되고 혹은 청록색이라 해도 되고, 얘는 환원된 색깔인 것이지. 2번의 경우에는 셀룰라제가 녹말의 분해에 관여할까 관여하지 않을까를 지금 측정하는 것이지. 얘는 가설은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셀룰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된다가 증가설이 될 수도 있고, 셀룰라제에 의해서 녹말은 분해되지 않는다가 증가설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셀룰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된다가 증가설이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 음성대조군. 셀룰라제에 의해서는 녹말은 분해되지 않는다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제 양성대조군이 되는 것이고, 셀룰라제를 없앴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실험하는 철수가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쨌든 얘는 반응하지 않는다니까 청록색이라 하면 되겠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교육론에서 하자.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정확한 것은 교육론에서 배우는 대로 하자. 알겠지? 나는 뭐 교육론이 전공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어설프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물교육론에서 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황적색이다니까 옳지 않다. 리언의 라의 시험관 1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지? 이 반응명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지. 산화 환원 반응. 얘는 반응명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산화 반응만 단독으로 혹은 환원 반응만 단독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명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하는 것이지. 또 비슷한 것이 뭐가 있지?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도 산 반응, 염기 반응 따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산과 염기는 함께 작용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전자가 지 혼자 독립된 존재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지 혼자 독립된 존재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이동을 하려면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아야만 되는 거지. 양성자 또한 마찬가지 세상에 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양성자도 누군가는 주면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산염기 반응인 거지. 이것에 가에서 시험관 1에 녹말 용액 대신 설탕 용액을 넣어도 라의 반응 후 용액의 색은 황적색이다. 자, 이제 시험관 1에 녹말 대신 설탕을 넣어. 그러면 가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시험관 2는 생각하지 말고 시험관 1과 시험관 3 반응만 생각하자. 자, 그러면 시험관 1에 녹말 대신 설탕을 넣었다가 되니까 가설의 변화는 설탕은 아밀라제에 의해 분해된다가 정가설이겠지, 그치? 되겠지? 그럼 기무가설은 설탕은 아밀라제에서 분해되지 않는다가 되게 되고, 근데 이걸 반대로 해도 돼. 정가설을 설탕은 아밀라제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돼. 어쨌든 설탕은 아밀라제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이지. 이건 외유하면 안 돼. 효소에 대한 기질 특이성인 것이지. 효소에 대한 기질 특이성은 외유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다음 22번.
요즘은 이 생화학에 대한 출제 빈도가 비중이 증가되어서 당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은 대부분 교재를 생화학 교재를 보든 혹은 일반 생물학 교재를 보든 당 파트에서는 이성질체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질체, 아까 했던 것. 글루코즈와 프룩토즈의 관계는 뭐지? 글루코즈와 프룩토즈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나 글루코즈와 만노즈의 관계는 에피머. 에피머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D글루코즈와 L글루코즈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되겠지. 이 당이 헤미아세탈형이 되었을 때 알파체와 베타체의 관계는 아노모. 분자생물학에서 핵산의 염기에서 중요한 이성질체는 뭐라 그랬지? 토토모. 알겠지? 토토모. 그래서 이권할 때 중요한 이성질체는 토토모. 신호전달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그 시각할 때 시각 색소가 혹은 시각 수용체 이름이 로놉신. 로놉신은 단백질 이름은 오옵신. 오옵신과 결합한 리간드 이름이 레틴알이라 해도 되고 레티날이라 해도 되고, 레티날은 이성질체에 따라서 활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 레티날의 이성질체는 뭐지?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와 같은 이성질체를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또 식물 생리학할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청색광수용체, 제아크산틴, 얘도 마찬가지.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시스형이냐 트랜스형이냐에 따라서 활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다음 22번에 내가 쭉 읊어주는데 내 말이 지금 안 들리면 바로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혼자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22번 그림은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다당류의 구조를 일부만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글리코겐, 셀룰로즈, 아밀로즈, 키틴 중 하나이다. 요 그림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얘가 무엇인지를 정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이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짝짓기 하는 것이지, 그치? 얘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이걸 얘는 꺾이지 않은 것, 얘는 꺾인 것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절대 그렇게 학생들이 강의하면 안 돼. 여기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꺾여?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림은 얘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뒤집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꺾이지 않은 것, 꺾인 것 이런 식으로 절대 강의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잘라. 자르고 H 맞은편에다가 OH를 적어.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 자르고 난 다음에 OH를 적어. 포름알데히드 농축액에다가 생체 촉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고에너지를 처리하게 되면 이들이 중합이 되어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이때 당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당이 뭐라 그랬지? 포도당. 그 중에서도 베타 포도당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원시 지구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번개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던 메탄이라든지 혹은 수증기라든지 혹은 수소나 혹은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혹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간단한 유기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름알데히드가 반응을 해서 최초의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때 만들어지는 당을 보니까 물론 5탄당도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6탄당이 만들어지고 6탄당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베타 포도당이더란 얘기지. 그래서 생물의 대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야? 포도당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모든이 되게 되면 모든은 뭐라 그랬지? 창조라 그랬지, 그지? 대부분이니까 뭐가 된다고? 진화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안정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지그재그로 배열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위, 아래가 되면 베타, D, 글루코피라노즈. 근데 여기에서 뭐만 바뀌어 있는 거야? 1번 탄소의 입체 배열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글자만 바꿔주면 돼?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면 되지. 얘는 알파, D, 글루코즈의 중합체. 이대 선형사슬이야. 그러므로 가는 아밀로즈. 마찬가지 얘도 그냥 여기를 잘라. 그리고 H 반대편에 OH 적어. 그러면 얘가 위, 아래, 위, 아래니까 기본형이 뭐란 얘기야? 베타, D, 글루코즈야. 이것의 기본형은 여기 먼저 뭐가 와야 돼? NH2가 먼저 와야 돼. 그러면 베타, D, 글루코즈가 2번 탄소의 OH가 아민으로 치환된 것이니까 무엇으로 바뀐 거야? 베타, D, 글루코사민으로 바뀐 것이지. 글루코즈 아민이라 해도 되고 글루코사민이라 해도 되고, 여기에는 글루코사민 아민이 누구와 반응한 거야? 아세트산과 반응을 해서 아세틸화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아마이드가 된 거예요. 여기는 아마이드.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 여기는 아미드, 흰색은, 얘는 노란색은 아실. 얘는 아실은 아실인데 누구의 아실? 아세틱 애시드의 아실. 그래서 아세틸. 그러면 베타 D 글루코사민이, 얘가 아세틸이면 아세틸이 누구와 결합한 거야? 질소와 결합한 거지. 그래서 질소 N 아세틸 화된 거야. 누가? 베타 D 글루코사민이. 줄일 때는 한 글자를 줄이면 얘를 먼저 줄여요. 두 글자를 줄이면 얘를 줄이면 돼. 더 이상은 줄이면 안 돼. 물론 이제 얘는 줄이기도 한데 보통은 줄이면 안 돼. 왜냐하면 얘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물질이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틸이 여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생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외운 거야? N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외운 것이 되겠지. 얘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 대한 중합체야. 키틴이라 해도 되고 키틴질이라 해도 되고. 키틴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곰팡이의 세포벽이나 선형동물의 외피나 절제동물의 외골격. 문제의 형태도 20세기와 21세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20세기는 아직까지 생물도 과학의 한 분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간 과학의 분과인 물리나 화학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물리나 화학은 이론학이고 법칙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들은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기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생물도 그러면 물리나 화학과 같은 과학의 한 분과이니까 우리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학이니까 뭐라고 취급한다고?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전제를 둬버린 거야. 그래서 20세기의 문제들은 주로 어떤 문제였냐면, 예를 들게 되면 키틴으로 구성된 것을 다 적으라인 거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 세상에 키틴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 얼마가 더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때는 무엇에 대해서 모두 적으시오인 거지. 무엇에 대해서 모두 적어라. 지금은 그런 문제를 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얼마만큼 더 있을지는 모르는 거지.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21세기가 되게 되면 생물은 물리나 화학과는 아예 다른 교과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가 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생명 현상의 일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생물의 이론은 이론화, 법칙화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모델화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세기의 생물학자들은 이것은 이들에서 관찰돼 뿐 아니라 현재 이들에서만 관찰되게 되면 이들만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 이런 것들이야 인 거지. 그래서 키틴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적어라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와요. 대신 예를 주면 이것의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지. 되겠지? 이때 주성분이잖아. 자, 주성분에서 주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지. 아니에요? 자, 여기 이 강의에서 주된 사람은 강치욱이야 라고 했었을 때 왜 네가 주된 사람이야? 내가 주인공인데 이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내가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 요즘 유행하는 것이고 딸 너무 많이 울더라고. 그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봤는데 둘 다 주인공 내가 둘 다 좋아해가지고 조금씩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나는 아이유야 라고 하게 되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유가 아니야, 박보검이야 인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지? 응.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니 작가는 혹은 거기 감독은 아이유가 주인공이래. 그럼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싶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이지 정확한 명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과학의 분과 내에서 성립이 되려면 얘는 한 뜻이어야 돼. 그러면 이 주성분에 대해서 한 뜻이 되려면 모든 각각의 주관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이게 문학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문학은 저자도 중요한데 독자의 생각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문대가 아니잖아? 우리는 자연대잖아? 왜? 우리는 문학이 아니에요. 저자의 생각만 옳은 거야. 그러면 얘가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야. 뜻이 하나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자의 생각뿐 아니라 독자의 생각도 인정해 준다라면 우리는 인문대야. 자연대가 아니라.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절대 외요하면 안 돼. 외요한다는 말은 지금 무엇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야?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물교육론에서도 5개념을 형성할 때 주관이 개입되게 되면 5개념이 형성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 절대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 안 돼. 절대. 우리는 생각에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 권한이 없어야지만 얘가 뜻이
하나일 수 있다. 뜻이 하나이어야지만 우리는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우리는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곰팡이의 세포벽을 보게 되면 키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단백질이 더 많더란 얘기죠. 단백질이 더 많은데 왜 주성분이 키틴이야? 라고 질문하더란 얘기지. 이제 이해가 됐어? 이 질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겠어? 이렇게 곰팡이의 세포벽을 보고 지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각각의 개개인의 생각이 다 반영돼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한 뜻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누가 정해주는 거야? 생물학자들이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서 공부할 때 절대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각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지? 그렇지. 진로 바꾸면 돼. 그잖아. 진로로 바꾸어서 내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생물학회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생물학자의 길을 걸어가면 돼. 그러면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여기 어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잘라댈까? 그러면 얘는 위, 아래, 위, 아래 기본형이에요. 뭐가 되지? 베타 포도당.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니까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셀룰로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들이면 절대 질문 안 해요. 고등학생들은 생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거 외우기에도 바빠요. 그지 않나?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 열심히 외우는 거지. 내가 이제 우리 딸인데 물어봤어요. 야,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 왜 셀룰로즈야? 선생님이 책이 끝이야. 그지 않나? 근데 대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말하던데요, 책에 있던데요, 안 하는 거지. 전부 지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학생이 되게 되면 생물학에 대한 학습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이건 각자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몇 개 맞는지. 꼭 해봐봐. 알겠지? 그리고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봐. 내가 수능 몇 개 맞는지. 아마도 10개 맞으면 내가 밥 사줄게. 10개 못 맞출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그치? 내가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때 보통 20개 중에 18개, 19개는 기본을 만든다는 얘기지. 근데 생물학과에서 4년 동안 생물을 공부했는데 10개를 못 만든 거지. 그치? 그게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와, 식물의 세포벽이 먼저 이제 유세포는 어린 세포라 그랬지, 그치? 갓 분열된 세포야. 그래서 유세포는 아직까지 분열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유세포야. 금방 분열했으니까 특징이 얇은 1차 세포벽으로 구성되게 되지. 세포벽이 만들어질 때 먼저 이제 골지체에서 생성된 골지 소낭이 중기판에서 융합이 되게 돼. 얘를 세포판이라 하거나 격벽 형성체라 하거나 경막 형성체라 한다 그랬지, 그치? 이 세포판이 이제 발달을 해서 격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격벽의 정중앙, 중엽, 중간 라멜라, 중엽이 두 붙어 있는, 접해 있는 두 세포의 정중앙, 그지? 공통된 성분인 거지. 중엽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지? 팩틴. 여기에 무엇이 침적이 되게 돼? 헤미, 셀룰로즈. 팩틴과 헤미셀룰로즈는 어디에서 합성이 돼? 다 적고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외워야 돼, 알겠지? 내가 이론할 때 이제 왜 그 말 했는지 이해가 돼?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적으라는 말. 다 안 적으니까 잊혀지잖아.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 수능에도 나오는 건데.
그지 않나? 그지?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을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 수학은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더 잘 풀어요. 왜냐하면 연산 능력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식은 잊혀지게 되면 못 풀어요. 그러나 사고력은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생물학은 사고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은 사고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생물은 단어를 외우는 과목이야. 외운 단어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해야만 돼. 그지 않나? 고등학교 때,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하더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배웠단 말이지. 일본어를 배웠거나 독일어를 배웠거나 프랑스어를 배웠단 말이지. 지금 기억나? 그렇지 않나? 하나도 기억되지 않지 않나? 나는 더 심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는 제2 외국어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었고, 대학 때 나는 제2 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을 했었어요. 이건 대학원 가서도 마찬가지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치? 사용하지 않으면 단어는 잊혀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안다가 아니라 숙달되어 있다,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외워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외워, 알겠지? 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내가 먼저 외우라 할 것 같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팩틴, 헤미셀룰로즈, 골지체에서 합성된다. 이것은 너 이름이 뭐냐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을 1시간, 2시간 생각을 하고 이름이 내가 성이 강이었던가? 기억 대신에 니언스면 난이 된가? 낭인가? 뭐 그러진 않잖아. 강에 받침을 이영이라 해야 될까? 리얼이라 해야 될까? 미음이라 해가지고 내 감시라 해야 될까? 그러지 않잖아. 그지? 이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우는 것이지. 이걸 왜 생각하냐고. 생각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조금 전에 골지소낭이 융합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 세포판이 되게 돼. 세포판이 이제 완전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격벽이야. 그럼 초기에 형성된 격벽은 대부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팩틴과 헤미, 셀룰로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포막에 효소가 셀룰로즈 합성 요소가 있어요. 이 셀룰로즈 합성 요소가 셀룰로즈를 합성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셀룰로즈가 침적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셀룰로즈는 어디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표현해? 그지? 세포막에서 합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외요하면 안 돼, 알겠지? 제발, 외요는 하면 안 돼. 대사의 주체는 뭐라고? 효소. 생명현상의 주체는 뭐라고? 단백질. 그래서 셀룰로즈가 어디에서 합성되느냐 이퀄 셀룰로즈 합성 효소가 어디에 존재하느냐란 물음이야. 셀룰로즈 합성 효소가 왜 세포막에 있을까요? 이건 나인데 물으면 안 되지. 나중에 죽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물어보면 되지.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셀룰로즈 합성 효소를 세포막에 뒀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이 세상에 누구도 이것에 대한 답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나?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생물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운다고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물에 대한 진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생물에 대한 진리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는 뭐 성녀나 성자가 여기 지금 앉아있지는 않겠지, 그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요란 질문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관찰해보니까 뭐더란 얘기야. 세포막에 셀룰로즈 합성 요소가 있더라 인 거예요. 알겠지? 꼭 내년에 발령 나시거든 학생들에게 꼭 전수해 주세요. 알겠지? 왜요란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왜요란 질문을 할 때 나는 그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생물은 왜요에 대한 과목이 아니다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관찰학이고 관찰된 생명현상을 기술한 것이고
그래서 왜란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려줘야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야지만 우리 같은 피해자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유세포는 셀룰로즈의 함량 비율이 25%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뭐지? 펙틴과 헤미셀룰로즈가 더 많아요. 셀룰로즈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물세포벽의 주성분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셀룰로즈라 한다고. 이걸 모르니까 이제 대학생이면 깨어있단 말이지. 와, 얘가 25%밖에 안 되는데 왜 얘가 주성분이냐고. 이제 왜 이런 물음이 나온지 알겠어? 지금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주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5개념 형성에 무엇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선입견이 개입되게 돼. 주관이 개입되게 돼. 이제 이해가 됐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물 교육론에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하지 말자잖아. 근데 지가 더 많이 하지, 그지? 알겠지?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지 이해가 될까? 그렇다 해서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식물학자들이 혹은 식물세포학자들이 식물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즈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세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뭐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후각세포로 바뀌는 거지. 이때는 이제 셀룰로즈가 계속 침적이 되어가지고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이때쯤 되게 되면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더란 거야? 셀룰로즈가 차지하더란 얘기야. 라또와 마찬가지, 이거 굳이 라또와 마찬가지 굳이 안 잘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위아래에서 이 부분만 바뀌어 있는 것이니까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인데 6번 탄소와 1번의 헤미아세탈이 지금 반응을 해서 이 헤미아세탈이 아세탈로 바뀌어버린 것이지. 조금 전에 얘는 내가 뭐라고 불렀지? 아세탈, 알겠지? 얘는 아세탈. 헤미아세탈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면 아세탈, 알데히드가 알코올과 반응하면 헤미아세탈. 여기를 알파16 결합이라 하는 거지. 이 알파16 결합을 흔히 가지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얘는 아밀로펙틴 이나 글리코겐의 구조가 이와 같은 알파14 결합에 가지인 알파16 결합들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에서는 예를 줬으니까 글리코겐의 구조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가에서 라의 단위체는 모두 포도당이다. 틀린 지문이고 우리 문제에서 이런 문장은 의미 없습니다. 2번에 가는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한다. 절지동물의 외골격의 주성분은 나라 해야 되겠지. 3번에 나는 식물세포벽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벽의 주요 구성성분은 다라 해야 되겠지. 4번에 다는 요드 반응으로 검출된다. 다는 셀룰로즈니까 셀룰로즈는 요드 반응에 의해서 검출되지 못합니다.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드 반응은 원리가 뭐라 그랬지? 이걸 우리 내용화 문제에서 묻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드 반응은 탄수화물 사슬이 이렇게 나선상으로 꼬여지게 되면 나선상으로 꼬이려니까 어떤 결합이 필요한 거야?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베타 결합이 되게 되면 실제 구조는 꺾이는 건 말이 안 돼. 얘를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 그러면 6번 탄소가 지그재그로 배열되는 것이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입체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진행각이 180도가 되게 돼요. 근데 얘는 알파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는 6번 탄소가 다 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차지하는 부피와 이쪽이 차지하는 부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 꺾임이 이와 같은 낯선 상으로 구조화되게끔 만들어줘요. 이 낯선 상의 구조에 요오드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반응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나선이 많이 형성될수록 요오드 반응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게 돼. 요오드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말은 진한 색깔이 되는 것이지. 여기 가지가 형성되게 되면 이 가지 때문에 여기 이 구조에서, 이 부위에서는 나선이 풀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가지가 많이 형성되면 많이 형성될수록 같은 분자량에 대해서 나선 수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같은 분자량에 대해서 나선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아밀로즈. 그 다음은 가지가 적은 아밀로펙틴. 나선 수가 가장 적은 것은 글리코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오드 반응에서 가장 연한 색깔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글리코겐인 거지. 가장 진한 색깔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밀로즈가 되는 거지. 얘는 직선으로만 배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번에 골격근은 라 대신에 글리코겐을 집어넣으면 되지.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한다. 자, 여기에서 골격근은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한다는 이 문장만 제발 그대로 읽자. 알겠지? 이걸 글리코겐만 에너지원으로 저장한다고 외우면 안 되겠지, 그지? 골격근은 글리코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저장해. 또 여기다가 또 지방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슬퍼. 자, 지방은 아니라 그랬어. 남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지 싶은데 뭐 단백질. 그렇지 않나? 우리가 저장할 때 저장 영양소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탄수화물의 형태나 지방의 형태나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한다 하잖아. 지방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게 돼?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 어디에 저장이 돼?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는 거고, 물론 이 지방이 간에도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 간에 지방이 많이 저장이 되면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인 거지. 그래서 지방간은 병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되겠지? 그럼 근육은 친수성 저장 기관으로서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저장하더라는 얘기지. 간도 마찬가지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저장합니다. 근데 간은 저장에 대한 기능보다는 대사에 대한 중추로서의 기능이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간인 것이지. 간이 그래서 대사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식물은 대사의 중추가 잎이라 그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 모세혈관을 말 잘못했다. 소화계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을 거쳐가지고 간 모세혈관, 간세포로 수집되는 것들은 간이 대사의 중추가 되기 때문이야. 반면 식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는 주된 통로가 뭐가 되지? 뿌리 털인 것이지, 그지? 뿌리 털을 통해서 뿌리로 오게 되면 뿌리의 물관을 통해 가지고 줄기의 물관, 잎의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가는 거지. 잎세포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잎이 뭐가 되기 때문에 대사의 중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23번. 그림 가에서 라는 과당, 프럭토즈.
과당, 리보오즈, 리블로오즈,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가 과당이고 나가 포도당이겠지. 얘는 1번 탄소의 OH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알파체이고 얘는 여기가 아노모탄소인 거지. 얘가 1번 탄소이고 1번 탄소의 OH가 기준이 아니라 아노모탄소의 OH가 기준인 거야. 헤미아세탈의 OH가 기준인 것이지 1번이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 헤미아세탈의 아노모탄소에 있는 OH가 6번과는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알파체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헤미아세탈의 아노모탄소에 있는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얘는 베타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파 포도당이고 얘는 베타 프럭토즈가 됩니다. 여기 빼내야 돼. 여기 잘못 들어갔어. 다와 라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로서 여기는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위치가 바뀐 거야. 얘는 알도오즈 형태인 것이고 얘는 케토오즈 형태인 것이고 오탄당의 대표적인 알도오즈가 리보오즈, 립이 어근입니다. 립에다가 음이 오즈를 쓰게 되면 리보오즈가 되는 거지. 립오즈가 되는 거지. 같은 어근을 쓸 때는 케토오즈는 음이를 무엇을 쓴다? 울로우즈를 쓴다. 그래서 울로우즈가 되니까 리블로우즈가 됩니다. 둘 다가 얘는 입체 중심 탄소의 수가 몇 개지? 2개지, 그지? 2개. 얘가 번호가 더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른쪽 뒤체가 되는 거야. 얘는 카이랄 중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 그래서 케토오즈는 알도오즈에 비해서 입체 중심 탄소, 손대칭 중심이 하나가 적어요. 얘는 3개. 얘가 번호가 가장 크니까 여기 오른쪽 D를 적어주면 되지. 정확히 적으면 D 리보즈, D 리블로즈. 1번에 가는 글리코겐을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니까 옳지 않다. 글리코겐은 알파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입니다. 2번에 나는 대장균에서 젖당 오페론의 전사를 촉진한다. 포도당과 젖당 오페론 간의 관계는 자, 포도당이 작용을 한다는 말은 포도당이 없어야 돼, 포도당이 있어야 돼. 포도당이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는 없는 것이 기능을 발휘한다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있는 것이 주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은 포도당이 있을 때 혹은 포도당이 농도가 높을 때인 거지. 포도당의 농도가 높을 때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불활성 상태이지. 불활성 상태가 되게 되면 CAMP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캡이 불활성 상태인 것이. 캡이 불활성 상태이면 락오페론은 발현율이 감소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포도당이 대장균에서 젖당 오페론의 전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은 대장균에서 젖당 오페론의 전사를 억제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치? 3번에 설탕이 슈크레이즈에 의해 가수분해되면 가와 나가 생성이 된다. 그치? 참이다. 4번에 루비스코의 기질인 RUBP는 다가 인산화된 것이다. RUBP는 얘가 리보즈, 비스 포스페이트예요. 인산 무수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D, 트리로 가고 다른 탄소의 결합을 하면 비스, 트리스로 간다 그랬지, 그지?
얘가 리보오즈 비스포스페이트 약자가 되었으니까 얘는 약자를 이렇게 적으면 이것과 중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소문자로 넣어준 거야. 그래서 RUBP가 된 거예요. 리블로우즈 1,5 비스포스페이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UBP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RUBP는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고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한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기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와 여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야. 1번, 5번 RUB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인산화된 것이 아니라 라가 인산화된 것이지. 5번에 ATP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당은 라이다.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이지. 얘는 트리스포스페이트가 아니라 트리포스페이트야. 왜냐하면 인산에 인산이 무수결합을 한 것이니까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얘는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은 아데닌이 질소 염기와 N-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한 것이지, 그지? 요 결합은 N-글리코시드 결합. 내 말이 잘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잔다. 알겠지? 이게 이 수업을 듣는 요령이다.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잘못 적었다. 미안해. 아데닌이 질소 염기인 거지. 아데닌이 리보오즈. 미안해. 리보오즈에 결합이 된 것. 질소 염기의 이름이 아데닌. 아데닌에 리보오즈가 결합을 하고 리보오즈에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ATP야. 인산기가 붙어 있는 쪽의 번호가 5번 탄소이고 아데닌이 붙어 있는 쪽의 탄소가 1번 탄소인 거지. 자, 그러면 5번에 ATP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당은 라 대신에 다라 하면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 그렇지, 거짓이지. 그래서 옳은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야? 그렇지? 알데히드 형태, 알도오즈 형태의 염기와 인산기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헤미아세탈형의 요 정도는 기본 아니야? 기본적인 것을 우리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여기 1번 탄소 OH, 2번 탄소 OH, 3번 탄소 OH, 4번 탄소, 5번 탄소 OH. 여기에 질소 염기가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N, 글리코시드 결합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잖아. 얘는 헤미아세탈형이잖아. 얘는 알데히드, 알도오즈잖아. 다와 얘는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맞아,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는
두 물질을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알도오즈 형태와 헤미아세탈형이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얘를 반응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알도오즈가 헤미아세탈형으로 바뀌어주는 거야. 알도오즈를 반응에 사용하게 되면 얘가 알도오즈로 바뀌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같은 물질은 아닌 거야. 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CO2와 H2CO3와 HCO3-를 같은 물질처럼 취급하는 것이지 같은 물질은 아닌 거지. 그래서 화학하는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아니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데 왜 같은 물질이냐는 거지. 성질이 정반대잖아. 지금 내 말이 들려? 얘는 산이고 그래서 얘 이름은 뭐가 돼? 얘는 탄산이니까 탄산을 뭐라 하지? 내가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난다. 탄산이면 하이드로젠 카보닉 애시드인가? 하이드로젠 카보닉 애시드인가? 디하이드로젠 카보닉 애시드인가? 그러네. 디하이드로젠 카보닉 애시드가 되네. 그러면 탄산이 되는 것이고 얘는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가 되게 되면 얘는 탄산염인 것이고 그래서 얘는 염기이고 얘는 산이잖아. 전혀 다른 물질인 거지. 근데 우리는 뭐로 취급한다고? 같은 물질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물질이다가 아니라 같은 물질처럼 취급하는 거지. 왜? 우리 몸에서는 이들은 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하니까. 대신 우리 몸에서 우리는 얘는 모든 체액이 아니라 어디에서? 혈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왜? 혈장 자체는 뭐가 없으니까. 탄산 무수화 요소가 없으니까. 근데 세포는 다른 것이지, 그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나? 어쨌든 여기는 이들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는 세포에 그리고 혈장의 농도는 각각 평형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를 빼내면 얘가 얘로 바뀌어주는 거지. 그래서 왜 이게 오픈 완충계의 특징이라 했잖아. CO2가 H2와 반응을 해서 H2, CO3가 되면 이것이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pKa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의 pKa 값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계속 세포호흡을 통해서 CO2를 만들어내니까 실제 탄산에 대한 pKa 값보다 pKa 값이 훨씬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계속 세포가 무엇을 공급해 주니까? CO2를 공급해 주니까. CO2를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면 화학 평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반응이 촉진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이 촉진되니까 얘가 원래의 평형보다 농도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탄산이 즉 비크에 들어있는 탄산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탄산은 산에 대한 성질이 더 커져 버린 거지. 산에 대한 성질이 더 커져 버리니까 pK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더 낮게 측정이 되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하라.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응. 그래서 이 물질과 이 물질은 같은 물질처럼 취급하는 것이지 같은 물질은 아니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장을 절대 ATP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당은 다이다라고 바꾸어가지고 외우면 안 돼. 그래서 ATP를 만들 때는 알도오즈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헤미아세탈형이 참여하는 거예요. 24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